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하나의 운동이 목화토금수로 흘러가는 운동이 지금처럼 갑병무경임 혹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즉 체화용어로 칠 때 보이지 않는 체에 해당되는 부분의 알고리즘이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얘기는 뭐였습니까? 목의 운동이 화의 운동으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의 운동은 외부의 압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 전제가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운동은, 즉 목의 운동은 외부의 압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의 운동으로 변화가 된다. 그럴 때 외부의 압력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금의 극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그래서 목은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목생화를 표현할 때, 다시 표현할 때는, 자, 목이 화로 변하는 마디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을 기준할 때 을목이 병화로 변하는 자체, 즉 을목과 병화의 관계를 우리는 목생화라고 부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을목과 병화의 관계를 잘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자, 목이 병화로 갈 때 금의 어떤 견제가 있어가지고 변하더라. 그 금이 뭡니까? 경금이 을경합으로서 경금이 있어짐으로써 병화로 변하더라, 이런 논리죠. 자, 이렇다면 을목과 병화 속에는 이미 경금이 포함되어 있는 을목이 병화로 간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목의 운동을 분석해 볼 때 간목이 을목으로 가서 병화로 이렇게 가는, 다시 또 정화로 가는 이런 흐름인데, 알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얘기입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가 경금으로 가고 경금이 을목으로 갔다가 을목이 병화로 가고 병화가 다시 신금으로 가고 이 신금이 임수로 갔다가 정화로 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간목은 양간은 항상 재성으로 움직이고 음간은 다음 간으로 변해가는 순차입니다. 음간은 양간을 바라보고 양간은 음간을 바라봐가지고 합을 이루지만, 이건 합을 이루는 개념인 거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우리가 이 사주 공부나 아니면 이역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얘기죠. 한 방향으로. 바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간목은 기토로, 즉 매 양간은 항상 뭘로? 합으로, 병화는 신금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무토는 어디로 갑니까? 합으로, 계수로. 그렇죠? 그리고 음간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음간은 을목은 병화로 가죠. 음간은 다음 양간으로. 그래서 계수는 뭡니까? 다음 양간 간목으로. 양간은 어디로 갑니까? 합으로. 그럼 기토로. 음간은 또 어디로 갑니까? 다음 양간으로, 경금으로. 그럼 경금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을목으로. 을목은 음간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화로. 병화는 합으로, 양간이니까 합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겉으로 이 계수와 간목, 을목과 병화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내면적인 작용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말하자면 절대 개념인 거지만 우리가 보이는 건 상대 개념을 보이기 때문에 단지 무토가 기토로 가고 경금으로 신금으로 가는 형상만 우리가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토나 기토가 같은 토지만 사실 습성은 기토하고 경금이 오히려 같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경금의 특성은 뭡니까? 경금은 체가 시간은 토다, 기토다. 그렇죠? 기토는 체가 토다. 무토는 체가 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무토하고 기토가 같은 토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무토는 아직까지 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토하고 경금이 실질적인 토의 역할을 하는 것, 내지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개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십간 흐름의 또 다른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럼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잘 봅시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무토도 목이고요, 무토도 토고요,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큰 왕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에서 토로 가는 이 과정 속에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하고 목이 있더라.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큰 알고리즘 속에 작은 게 있다. 자, 이거를 다시 본다라면은 토뿐이 아니라 이 금을 봅시다. 금, 경금인 왕금과 신금인 이 금 사이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 여기에는 을목과 병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목과 화가 있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운이 항상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게 큰 주기라고 볼 때 이것이 큰 주기. 자, 이게 예를 들어 목입니다. 목의 주기라고 볼 때 이걸 세분화시켜주면 겉으로 볼 때는 목인데 멀리서 볼 때는 목이지만 이걸 가까이에서 세분화시켜 보면은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또 주기가 있다니까? 이렇게 작은 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주기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나로 보이듯이 멈춰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또 주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조금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 것인 거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숨통이 트이는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절처봉생이라고 나중에 사주학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잠깐씩 숨통이 트일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기에도 반드시 잠깐씩 문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봅시다. 그렇다면은 오행이 원래는 그 갑병, 무경 내지 목화, 토금수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내면적으로 볼 때, 즉 절대 개념으로 볼 때는 오행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바로 합으로 움직이는 거죠. 합으로. 갑이 기토로 갔다가 기토가 경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을목으로 이렇게 가는 개념에서 물론 생의 개념과 합의 개념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병화는 신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 임수로 갔다가 이건 다시 정화로. 그래서 이 실체와 내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의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갑과 기,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임으로써 항상 합의 단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이걸 처음에 요 논리를 정립시켜 놓고요. 2002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오행침이라든가 아니면 한의 계통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지침 같은 침 같은 걸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침의 논리 중에서 질병, 장부의 질병은 예를 들어서 목을 볼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오행에 하면 그 장부도 한번 봅시다. 목을 우리 인체에 있는 장부로 칠 때 간담이라고 합니다. 간담이 서늘했다. 간땡이가 컸다 할 때 이 간의 개념은 목을 의미하는데 이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그럼 여기서 그 장부에서는 오장과 육부가 있다고 하고 오장과 오부가 있다고 하고 육장과 육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과 육부 개념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장 육, 왜 오장 육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오의 개념인데 오와 육의 개념을 설명한 게 있죠. 자, 오는 완전수고 사는 상대합 절대입니까? 이 오가 현실에서는 오로 안 보이고 사로 보인다겠죠. 현실의 모든 건 사로 보이는데 이 사 속에서 사 속에 다시 분리할 때 사 속에는 동하는 것과 동하지 않는 것, 즉 동물과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물이 있다고 볼 때 이 정지되어 있는 모든 사물은 사의 실체들을 그대로 보이지만 여기서 동하는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 되죠. 인간 세계나 인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개념이 육으로 다시 보인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개념은 사 속에서 나와 있는 육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개념이 지나친 숫자가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4, 5, 6일 때 6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오장과 육부의 개념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5와 6이라는 개념이. 자, 어쨌든 이렇게 오장육부 혹은 오장오부로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나중에 또 오운육기나 한의학적 그 어떤 논리가 또 전개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간심, 비패심이라는 그 5가지의 그 장기가 있다 얘기하는데, 자, 이 오장에서 간장, 간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심장, 심, 그다음 비장,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신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심, 비패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간 말고 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간심 한번 봅시다. 화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요. 이걸 담이라고 합니다. 목에는 담, 그리고 간, 병화는 소장, 정화는 심장, 그리고 이걸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이번엔 다시 여기서 토로 봅시다. 토 개념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무토는 뭡니까? 이건 위라고 하고 기토는 비라고 합니다. 이 비의 개념이 약간 현재 개념이 약간 좀 바뀌어 있지만 최장의 개념하고 현재 알고 있는 비장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릅니다. 목화토 금.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대장, 신금은 피. 그다음에 목화토금 수.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는 방광, 계수는 신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주 공부할 때도 실제 수기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신장과 방광 기운이 안 좋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목 기운이 문제가 생길 때는 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간이. 그래서 목 기운이 많거나 목 기운이 지나치게 문제 생기는 분들은 간 기운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해부 생리학적 견해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이 인체에 해독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술 같은 거를 이렇게 약주를 많이 못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한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쨌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경계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은 또 신경계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경이 무지하게 예민하게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화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심장 기능이라는데 심장 기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수술을 하냐 안 하냐지만 심장이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축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세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실은 기능으로 존재하면서도 그 특별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 심장. 어쨌든 이 화가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나 소장관에 문제가 있고 이 화는 목화토금수에서 의미하는 화는 뭡니까? 자, 화가 뭘까요? 이상과 꿈을 의미합니까? 현실을 의미합니까? 재물을 의미합니까? 학문을 의미합니까? 물론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상과 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문제가 있으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나중에 그냥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토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떤 뭡니까? 위의 기능에 문제가 있고 소화 기능에 많은 문제가 가져옵니다. 주로. 그리고 나중에 허리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금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기관지가 약하다든가 폐가 약하다든가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너무나 강하면은 물론 저 건강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강한 걸 큰 문제라고 치거든요. 태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허와 실 개념으로 얘기해서 이 금이 문제가 너무 강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생깁니까? 금이 극하는 목에 있는 부분들이 목의 장기들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금이 강하니까 목이 약해지게 되고 목이 약해지니까 목이 통제해주는 이 토의 장기들이 또 강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행의 작용으로 이렇게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체는 형체를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형체를 갖췄죠. 형체를 갖춘 거는 5의 단위입니까? 4의 단위입니까? 예. 형체를 갖춘 거는 4의 단위나 8의 단위로 구분이 되게 돼 있지 10의 단위나 5의 단위는 잘 안 됩니다. 잘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 5개 내지는 10개의 장기 가지고 움직이지만 몸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10개를 분리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왜? 인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 정도가 분류가 된다면 4개, 즉 사상체질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4와 8로는 분류가 잘 됩니다. 그러나 4와 8 가지고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이것이 9개가 되기도 하고 10개가 되기도 하고 혹은 12개까지 분류가 되지만 완벽한 단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인체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8개 혹은 4개 그리고 플러스 예외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우리 음양오행의 논리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죠.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 이 전병의 논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그 한의학이나 이런 이론 중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의 장기가 안 좋으면은 목의 장부, 예를 들어서 목의 장부란 간이 될 수도 있고 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간담이 안 좋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전이가 된다? 이걸 극하는 그 금의 장기로 전이가 되더라. 거꾸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폐와 기관지가 안 좋더라 하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 오행 논리를 밝히고 나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극의 관계로 되고 생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합의 관계로 어떤 변화가 움직이죠. 그래서 질병은 아마 합의 관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즉 이 목의 질병도 간목, 즉 담의 질병, 간목의 질병인 것은 바로 기토, 뭡니까? 비의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을목, 간의 질병은 이 비가 아니라 바로 그 어디입니까? 대장의 질병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왜? 우리 상합, 합 질병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우리가 합의 논리가 되죠. 물론 이걸 또다시 구분한다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을목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을목은 병화를 갔다가 병화는 신금으로 가니까 사실은 음의 장부는 이렇게
을목의 장부는 대장으로 전병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병화로 전병이 된다는 개념까지 또 이렇게까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2002년도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2003년인가 4년 후에 한번 작년인가 4년에 한번 어떤 기회하는 기회에 제자분들이 그 수지침 아시죠? 요즘 수지침이 상당히 그 일반인도 배워서 우리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지금은 상당히 가정의학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이 수지침의 그 책자 중에서 그 유태호 박사님 쓴 95년도에 쓴 책자를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질병은 합에 의해서 상합으로 즉 이렇게 간목의 질병은 기토로 변하고 즉 담은 이렇게 비장으로 변하고 소장의 질병은 폐로 변하더라. 이렇게 상합으로 변하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상합 전병의 법칙 해가지고 이유는 어쨌든 합이니까 그분이 유 박사님이 오행의 그 가장 기국한 이런 논리 체계 이런 순환고리 체계는 몰랐겠지만 임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전병이 되더라 해가지고 아마 내가 최초로 아마 이 합으로 전병되는 것을 밝혀냈을 것이라고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흐뭇하기도 하고요. 왜? 어쨌든 그분은 임상으로서 이게 증명이 됐지만 저는 그분에게는 논리 체계를 준 거죠. 그렇게 질병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냥 상합 전병뿐이 아니라 아까 했듯이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어디로 갑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을목으로 가는 현상이 있고 을목은 병화로 가기 때문에 양의 장부의 질병은 바로 상합으로 간다고 보면 되지만 음의 장부는 상합으로도 가지만 바로 다음 상생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개념도 한번 또 깊이 또 한 가지 연구를 해본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